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에이플리지조의 이진욱, 고민재, 박윤서, 임시온, 장서희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의 인트로를 맡게 된 발표자 임시온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 및 개요, 프로그램 내 각 기능의 구조 및 상세 설명, 그리고 시연 영상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앱의 목적 및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앱의 이름은 자취의 신으로 자취생들을 위해 만든 자취생활 관련 팁 제공 및 소통 전용 앱입니다. 자취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자취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자취생에게 유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 5가지를 최종 기획 및 개발하였습니다. 그 기능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 청소, 우리 동네 이야기, 커뮤니티, 그리고 투두 리스트입니다. 프로그램의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앱을 실행하게 되면 로그인 회원가입 화면이 나타나며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에서 총 5개의 카테고리인 음식, 청소, 우리 동네 이야기, 커뮤니티, 투두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의 세부적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화면 왼쪽 상단에는 회원 정보를 수정 및 관리할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하며 하단에는 배너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 기능의 상세 설명은 다음 챕터에서 각 기능의 구현을 맡은 팀원분들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앱 내 기능의 구조 및 상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카테고리 파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플리지 팀에서 음식 카테고리 구현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음식 카테고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은 재료 활용법, 오늘의 추천, 에스크 3가지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기능인 남은 재료 활용법입니다. 자취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냉장고에 처리하기 곤란한 재료가 남아있는 경험을 적지 않게 맞이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재료를 검색하면 해당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남은 재료 활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조리식품의 레시피 데이터베이스 API를 이용하여 레시피 리스트를 보여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 기본적인 UI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리스트는 한 번에 무작위한 15개의 레시피를 보여주며 이 리스트 부분을 아래로 당겨주면 세로 고침을 수행하여 새로운 무작위의 레시피를 보여줍니다. 추가로 리스트 상단에는 검색창이 있는데 사용자가 이 검색창에 원하는 재료를 입력하여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재료를 포함한 레시피 리스트만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검색한 재료가 포함된 레시피가 API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 토스트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레시피가 담겨있는 리스트 각각의 카드뷰는 온클릭 이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리스트 중 하나의 레시피 카드뷰를 누르면 화면은 다음 액티비티로 전환되며 이 액티비티에서는 리스트에서는 상세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요리 정보와 이미지가 포함된 단계별 레시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리 정보와 레시피를 손쉽게 이동하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2개의 프래그먼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능인 오늘의 추천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고민 중 위에서 언급했던 남은 재료 문제에 버금갈 정도로 자취생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문제는 어떤 메뉴를 먹을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메뉴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옵션만 선택하면 그 옵션에 포함된 메뉴 중에서만 하나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이 오늘의 추천에서 구현하였습니다. UI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옵션의 종류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아시안 5가지로 각 옵션마다 7가지의 메뉴가 있으며 여러가지 옵션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을 1개 이상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의 추천해줘 버튼을 누르면 옵션에 포함된 메뉴 중 하나를 무작위하게 추천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메뉴를 추천해주는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액티비티입니다. 만약 옵션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해줘 버튼을 누른다면 옵션을 하나 이상 선택하라는 안내 토스트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에스크 기능은 간단하게 버튼을 눌렀을 때 팀원 임시호님이 구현하신 커뮤니티 화면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플리즈조 청소 파트를 맡게 된 구민재입니다. 먼저 제가 에이플리즈 팀에서 청소 파트를 맡게 된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최근에는 평소에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저런 청소법을 알아보고 청소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이번 자체의 신 어플을 처음으로 구상할 때부터 청소 파트를 맡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히 기회가 맞아 청소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카테고리는 자취방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청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취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 주기는 다르겠지만 한 번씩 청소를 해야만 할 때가 옵니다. 대표적으로 현관, 화장실, 부엌은 그중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청소 파트에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청소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곧바로 청소 화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청소 화면은 먼저 언급했듯 직관적인 UI로 구성했고 현관, 화장실, 주방의 청소 방법과 마지막으로는 에스크 버튼을 만들어 질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청소를 하려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게 되었는데 청소는 잘 정리된 글과 유튜브 영상을 번갈아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맡게 된 처음부터 저는 영상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아본 바로 영상을 추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비디오뷰로 띄우는 것이고 하나는 유튜브 API를 사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운받은 영상을 비디오뷰로 띄우는 방식은 영상을 업데이트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앱이 무거워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을 비디오뷰로 띄우려면 불가피하게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정책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튜브 API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튜브의 API 키를 발급하여 구현을 했는데 API 키로 구현을 하려면 재생 버튼을 따로 만들고 외부 플레이어 버튼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맞지 않았으며 또한 아무리 적용해보아도 초기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만 했고 그 결과로 오른쪽의 빌드 그래드를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방식으로 바꾸고 나니 코드도 훨씬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하이퍼링크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onClick 함수를 만들어 각각의 케이스에 ID가 일치하면 링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간편화했습니다. 인텐트를 통해 링크를 타고 가면 필요한 청소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 영상과 정리된 글로 얻을 수 있는 청소 카테고리를 완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플리즈 조의 박윤서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우리 동네 이야기로 이는 자취의 신 기획 단계에선 부동산 매물 추천 기능이었으나 기한 내에 구현하는 데 무리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물 추천 기능의 핵심은 이가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계승하여 자신의 위치를 인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구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자취의 신의 방향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는 위치 인증, 회원가입, 로그인, 게시판, 포스트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위치 인증을 통해서만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액티비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로그인한 사용자는 게시판 액티비티로 이동하며 이곳에서 포스팅하거나 자신 주변의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우리 동네 이야기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위치 인증 액티비티입니다. 사용자는 이곳에서 위치 인증을 위해 GPS 권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를 승인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액티비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승인한다면 현재 사용자의 행정동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고 이는 사용자가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 회원 정보에 저장됩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사용자는 게시판 액티비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액티비티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 동네 글찾기와 포스트입니다. 먼저 게시판 액티비티에선 사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인증 액티비티에서 임시로 저장한 사용자의 행정동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동네 글찾기 기능을 사용해 주변 동네의 글만을 선별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포스트는 말 그대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액티비티로 파이어베이스에 업로드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게시물은 제목, 위치, 작성일, 내용, 작성자 아이디의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위치는 게시물을 검색할 때, 작성자 아이디는 게시물을 삭제할 때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는 작게는 5개, 크게는 3개의 액티비티가 연결되어 작동하게 됩니다. 자취의 신의 다른 액티비티인 커뮤니티와 구조를 통일하기 위해 로그인 액티비티를 통합하고 가장 먼저 실행되는 액티비티로 설정함에 따라 사용자는 로그인 이후 메인 화면에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와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 정보 화면을 구현한 임시훈입니다. 저는 제가 구현을 맡은 부분 특성상 계정 정보 및 게시글 내용 등을 저장하고 불러올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필요해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여 해당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로그인 및 회원가입 화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처음 앱을 실행하게 되면 인트로 화면이 나타난 후 첫 번째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만약 기존의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를 해야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인 및 이메일 인증을 누르면 본인 인증 이메일을 보내게 되고 화면이 이메일 인증 전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인증 완료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되고 커뮤니티 이용을 위한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회원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정보 입력까지 모두 완료해야 해당 앱을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로그인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앱을 종료했다 다시 실행해도 자동 로그인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만약 계정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할 수 있고 이메일 계정을 입력하면 해당 계정으로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정보 화면입니다. 내 정보 화면에는 회원 정보, 내가 쓴 글, 고객 문의 및 안내사항, 계정, 회원 탈퇴로 구성됩니다. 회원 정보에는 프로필 사진 수정 삭제와 닉네임 변경 기능이 있고 내가 쓴 글에서 내 게시글 보기는 내가 쓴 게시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문의 및 안내사항에는 관리자만 작성 권한이 부여된 공지사항과 사용자들이 문의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의하기 버튼, 그리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에서는 비밀번호 변경 작업과 로그아웃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탈퇴를 원할 경우 회원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 변경이나 회원 탈퇴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비밀번호를 재확인하여 만약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해당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화면입니다. 커뮤니티는 자유 게시판과 정보 게시판, 총 2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유 게시판은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 정보 게시판은 사용자들이 음식, 청소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자취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측 하단의 게시글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새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뜨고 본인이 쓰고 싶은 게시판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목 및 내용에는 본인이 원하는 글을 쓰거나 이미지 추가 및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시글을 등록한 이후 본인의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다면 게시글 목록에서 본인이 쓴 게시글을 선택해 우측 상단 더보기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시글 수정 시에는 이미지 관련 수정은 불가능하며 게시글 삭제 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 모든 게시글 정보와 이미지 내용이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게시글 아래에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댓글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이 작성한 댓글에 한해 댓글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두 리스트 기능 구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두 리스트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체크리스트들을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된 체크리스트를 왼쪽으로 밀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수정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밀어서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투두 리스트 기능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자취를 시작할 때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을 내 취향에 맞게 꾸미겠다는 부푼 꿈과 희망에 가득 차는데 막상 자취를 시작하면 그러한 꿈과 희망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할 일도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찾으러 가는 걸 잊어서 한참 뒤에 세탁소에 전화를 받아서 부랴부랴 찾으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자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아르바이트,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면 그런 불편 사항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 할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할 일을 잊어서 생기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핸드폰에 내장된 메모 앱이 아니라 자취의 신 앱에 있는 투두리스트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핸드폰에 내장된 메모 앱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메모 앱을 찾으러 가는 그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껴지지 않겠지만 저와 같이 메모 앱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메모 앱이 어느 페이지, 어느 폴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메모 앱을 찾으러 가는 그 과정 자체가 귀찮아서 잘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핸드폰의 메모 앱은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취의 신 앱에 이 기능을 추가하면 자취에 관련된 꿀팁이나 용품을 찾다가 좋은 정보를 발견하면 옆에 슬쩍 적어둘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투두리스트 기능을 자취의 신 앱에 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팀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